투부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이죠. 사전청약 폐지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즉 앞으로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사실 엄청 말이 많았어요.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희망고문의 표본이었습니다. 두부도 주변에 사전청약 신청한다고 하면 말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 안 돌아가서 아예 없앤다고 하는 거니까요.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본청약 1, 2년 전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1, 2년 전에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본청약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입니다. 아마 이때쯤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그럼 이게 한 3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앞서서 하는 게 사전청약이에요. 여기 말로 한다면은 1, 2년 전에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전청약에서 여기까지 1, 2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염없이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전청약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에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때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시작된 건데 이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사전 예약 이후 본 청약까지 평균 4년, 최종 8년이 걸리면서 엄청 실패한 사례가 됐어요. 그렇게 죽나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들어서 다시 좀비처럼 살아납니다. 이때는 뭘 해도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이 표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부동산 정책 발표 현황이에요. 몇 개인지 쭉 세봤더니 26번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26번이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바로 뉴홈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붙여요. 즉 윤석열 정부 정권 들어서 공공분양주택을 50만 호를 공급할 거다. 근데 이거를 사전청약으로 진행을 하겠다. 바로 그게 뉴홈입니다. 이때 당당하게 외친 것이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2년으로 최소화하겠다. 영끌에서 집 사지 말고 분양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속내는 이래요. 어떤 시절이든 집값이 급등하면 민심에 뿔이 납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니까 워워 하고 눌러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우선 청약에 당첨되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 안 뛰어듭니다. 그럼 적어도 5에서 6년 혹은 10년 정도는 내 집 마련하겠다고 무리하게 사람들이 시장에 안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화시키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이 왼쪽이 사전청약으로 나온 공급 단지이고 오른쪽이 3기 신도시 위치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지금 한강을 따라서 위치를 쭉 볼게요. 여기도 한강을 따라서 쭉 보시면 일치하죠. 주로 3기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기 신도시는 GTX 라인을 타고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예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GTX 중에서 GTX-A가 그것도 일부 수서 동탄 일부 지역만 바로 얼마 전에 개통을 했죠. 나머지는 언제 개통될지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언제 다 완벽하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런 곳에 사전 청약을 했어요. 우선 당첨된 사람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겠죠. 사전 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당첨되면 좋아요. 좀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이 된 거니까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당첨된 곳에 본 청약 일정이 자꾸 미뤄진다는 거예요. 작년까지 사전 청약 물량이 99개 단지였어요. 이 중에서 본 청약이 시행된 곳 13개뿐입니다. 즉 86개 단지는 아직도 일정이 안 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이 13개 단지 중에서도 원래 일정대로 맞춘 거는 사실은 1개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일정이 미뤄져서 겨우겨우 맞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발표했어요. 올해 9월에서 10월 본 청약 예정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연되는 곳이 7개나 됩니다. 근데 이거에 사전 청약을 언제 했냐? 2021년, 2022년 이때 했어요. 거의 2년, 3년 전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본청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연된다라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들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공공사전청약이에요. 공공이 붙었으니까 SH나 LH 같이 나라에서 주도하는 거겠죠. 그럼 나라에서 기존 땅을 매입해 청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땅 주인과 샤바샤바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기도 전에 그냥 사전 청약을 먼저 때립니다. 즉, 토지 보상이나 기반 시설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려니까 뭐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등의 기사가 막 나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본청약이 하염없이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되면 본청약까지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전청약 공고문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중에 한 내용이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은 본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써있죠. 사실 중요한 건 돈이에요. 본청약에 맞춰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난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 되죠. 그럼 그것도 계약을 해놨는데 이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 공사비 올라가죠. 뭐 중도금 대출받거나 이에 따라 이자 올라가죠. 그리고 부동산은 우상향하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분양가는 계속 치솟게 되죠. 이거 누가 다 떠안게 됩니까? 바로 당첨자가 앉아서 모든 부담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족쇄 같은 거예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기한 무주택자면서 청약의 조건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정부는 사전 청약의 실패를 인정을 했고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없애고 그냥 바로 본 청약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주거를 안내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계약금 비율 일부를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원래 우리 청약 당첨되면 먼저 계약금 10%를 내잖아요. 그걸 5%로 축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도금 이후에 내던 거를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또 신혼가구든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전세 임대를 추천 안내해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그러한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